함수. 수투 파트에서 나오는 함수 문제는 정말 그냥 또 기본적인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쵸? 2점짜리 문제는 아니지만, 한 4번, 그러니까 한 자릿수 번호대에서, 그 동그라미 2개 그려놓고 합성함수 또는 역함수 정도가, 걸쳐서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 파트를 공부를 할 필요는 전혀 없어, 진짜. 그냥 니들 그냥 지금 상태로도 문제 풀어도 이제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킬러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으로 함수 개념이 깔려야 된다라는 거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함수를 나랑 한 게 아니니까 함수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보자, 뭐 그런 거예요. 함수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래도 함수가 뭐라고요? 함수란 먹고 싸는 거다. 근데 먹는 게 중요하다, 싸는 게 중요하다? 싸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싼 거를 확인하자까지 했어요. 되겠지? 여기서 2번 어디 달려있고 2번 어디 달려있고 그래서 어디다가 먹이고 뭔가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어디다 집어넣어요? 함수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x에다가 대답을 하세요. 자, x에다가 보통 집어넣어요. 그쵸? 그래서 어디서 나오죠? 똥꼬가 어디서 달려있어? y에 똥꼬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집어넣어서 y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자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대응관계로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를 함수의 대응관계를 미팅에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함수로 대응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함수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미팅에서 지켜야 되는 이제 에티켓과 연결시켜서 이제 기억을 하시라라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돼서 쓰일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야. 우리가 x에다가 집어넣는 것들을, 이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내가 할 때마다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력이죠. 공력. 얘는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고, 이거를 몇 학년한테 가르치냐면 1학년한테 가르쳐. 그리고 이걸 고3까지 기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니들이야 지금 뭐 고3이라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마. 내가 앞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근데 함수 수업을 하려면은 다 이런 용어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 용어들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공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한다는 얘기는 X에서 Y로 간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Y에서 X로 갈 수는 없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반드시 선택을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C가 선택을 해야 돼. 소개팅을 미팅을 하면은. 근데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 나 안 할래. 뭐 이럴 수는 없다. 이런 거죠. 마음에 드는 학생이 없더라도, 여학생이 없더라도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게 미팅에서의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옆 테이블은 안 된다. 이건 또 뭔 말이냐면은 마음에 드는 학생이 없어. 선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 옆에 테이블에 이쁜 애가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얘가 이렇게 선택을 하겠대. 이러면 얘들은 이제 뭐가 되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옆 테이블에 있는 학생을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랑 함수 수업을 단순하게 수투에서 뿐만 아니라 함수는 이제 미적 원에서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옆 테이블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 옆 테이블이 뭐지? 이러면 곤란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용어들을,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카사 노바는 안 된다. 자,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x에다가 뭔가 하나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 나오는 값이, 그러니까 y 값이 반드시 몇 개가 대응이 돼야 되냐면 반드시 한 개가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경우의 수 세알리는 것 같은 그때 또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1을 선택을 했는데 동시에 2를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연결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둥이는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쁜 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A가 1을 선택을 했어. 근데 B도 1을 선택을 해. C도 1을 선택을 해. 그랬을 때 1은 나쁜 년이냐? 아니다. 지들이 좋다는데 어떡하겠다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근데 A가 1도 선택하고 2도 선택하고 3도 선택하는 거는 이거는 나쁜 거다. 이건 나쁜 새끼다. 바람둥이다. 안 된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것들이 뭐 미팅의 에티켓이라면 이런 것들, 남자를 뭘로 바꾸고 X로 바꾸고 여자를 뭘로 바꾸고 Y로 바꾸면서 그 다음에 프로포즈는 뭐 대응 뭐 이런 단어들로 이제 바꿀 수 있겠죠.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의 용어들로 바꿔주신다라면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 만들어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언제 쓰일지 어떻게 쓰일지는 알 수 없지만 훅훅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되겠죠? 자, 뭐 함수 그래프는 지난 시간에 그래 조금 얘기를 했어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x, y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좌표 평면 위에 찍은 점, 결국은 그래프란 점들의 모임, 점들의 모임. 어떤 점, 우리가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y를 가지고 하나의 순서상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만들고 그 순서상을 가지고 좌표 평면 위에 찍은 점, 그런 점들의 모임 되겠죠? 그러니까 점을 찍으려면 일단 순서상이 만들어져야 돼.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순서쌍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그런 순서쌍이 만들어지려면 x에다가 무언가를 넣어서 나오는 무언가를 봐야 돼. 근데 또 그러려면 x에다가 넣어야 돼. 근데 x에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x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누가 정해준다는 거예요? x에다가 집어넣는 건 누가 정해준다고? 문제가 정해준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정해준 것들만 넣는 거야. 문제에서 정해준 것들만 넣으셔야지 니들 뭐 꼴리는 대로 아무데나 막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려봤었던 게 요런 그래프였어요. 그치? 그러면 좌표평면 그려주시고 여기가 x가 1이란 말이야. 그치? 얘들아 좌표평면에선 여기만 1이 아니에요. x가 1인 게. 여기도 x가 1이고요. 여기도 x가 1이고요. 여기도 x가 1이고요. 여기도 x가 1이고요. 여기도 다 x가 1이에요. 그쵸? 따라서 이 직선의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x는 1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의미들을 갖고 있고 만들어진 이유들이 있어요. 이해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원하시는 등급을 받죠. 아무튼 그래서 이 좌표평면 위에 다음과 같이 찢어지는 형태의 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그려봤더니 2x 플러스 1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 근데 한 공간에 이걸 그리라고 하니까 이제 못 그린다. 뭐 그런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이제 찍는 거다라는 거고 x에다가 3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식이 두 개란 말이야.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위에다가 집어넣는다. x에다가 0을 집어넣을 거야.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밑에다가 집어넣는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2x 플러스 1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니까 좀 가파르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준다고. 그치?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x가 1보다 큰 것들만 그려야 되는 거잖아. 자, 이 점 x가 1보다 커? 아니지. 이 점 x는 1보다 커? 아니지. 이 점 x는 1보다 커? 아니지. 이 점 x는 1보다 커? 커.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 것들만 남겨놓고 지우시면 되는 거죠. 원래는 정확한 거는 처음부터 찍어서도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여기에다가 1보다 작은 걸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안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럼 순서상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럼 좌표평면에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안 찍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그려나가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어색하시고 하시니까 일단 그려놓고 지우는 뭐 이런 식의 연습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프 그리실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리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디만 그린다?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어디만 그린다? 왼쪽만 그린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지운다.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게 되면 찢어진 형태의 fx식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수투에서보다는 미적분 1에서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자, fx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발 1번, 2번 신경 쓰지 마시고 제발 3번을 보시라 라는 거죠. 니들이 워낙 3번을 안 보니까. 자, 그래서 뭐 그래프 봤고요. 그 다음 서로 같은 함수다.
뭐 이런 거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번이에요. 이제 1번 그냥 풀어보세요. 이제 1번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냐면은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라는 것은 우리가 명제에서 x에서 y 명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얘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는 얘기는 x를 정의역으로 y를 공역으로 하는 그런 함수다 라는 약속된 기호입니다. x를 정의역으로 y를 공역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아셔야 그 경우의 수 세알리는 것들에서 집합이 주어지고 뭐 x에서 x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반드시 넘어가셔야 됩니다. 함수 파트는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쵸? 함수는 어떻게든 다 공부를 하시라고 교과서 정독하시는 것까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함수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다 챙겨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정말 어떻게 쓰일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정의역 x에서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이면 근데 우리가 정의역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뭐라고 부르겠냐면은 남자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그쵸? 소개팅에 나온 남학생들. 그랬을 때 x1과 x2가 다르다이면은 그냥 다른 두 남자 학생인 거죠. 그랬을 때 fx1 자 fx1은 x야 y야? y입니다. 저걸 x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거는 y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굳이 해석을 하자라면 x1이 선택한 여자 이해되시나? 그럼 fx2는 x2라는 남학생이 선택한 여자 되겠어요? 그랬을 때 두 명의 남자가 서로 다른 남자라면 그 남자들이 선택한 각각의 여자들은 다른 여자다 인 거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시게 되면 얘가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얘가 얘를 선택할 수 없는 거다. 얘는 얘를 선택을 해줘야만 한다 라고 했고 요거를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하자고? 의리를 지켜라. 되겠어요? x1이 얘를 선택을 했어. 그때 얘가 얘 선택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해도 되죠. 이쁜데 뭐. 얘가 잘못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얘가 얘를 얘가 아닌 다른 애를 선택을 해 주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1대1 대응. 얘는 정말 언제 어디서 1대1 대응이라는 용어가 확 튀어나올 줄 알 수가 없죠. 역함수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이고 일단은 1대1 함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지키고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 자, 했을 때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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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했죠. 이러면 일단 1대1 함수는 되나요? 일단 1대1 함수는 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다음에서
공역의 집합은 1, 2, 3, 4, 5가 되고 Y 전체를 공역, 소개팅 나온 여학생들 전부 다를 공역 되겠죠. 그 다음 선택받은 한 명들을 Y값,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선택받은 Y값들을 함수값이라고 하고 그 선택받은 Y값들을 데리고 2차를 간다. 2차는 치맥이다. 그러니까 얘들을 모아서 치역이라 하자. 뭐 그러는 거죠. 뭐 그래요. 그래서 함수값이 치역의 원소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은 다음에 관계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면 그러니까 어떤 아이? 요런 아이. 요런 아이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소개팅 나갔는데 이렇게 선택받지 못하고 집에 가야 되는 아이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네, 폭탄이라고 부른다. 근데 얘랑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폭탄이 없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의리를 지키고 폭탄이 없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얘들은 조금 있다가 역함수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들 기억을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과 대응될 때, 그러니까 1이 1을 선택하고 2가 2를 선택하고 100이 100을 선택하고 A가 A를 선택하는 그런 관계 대응을 항등함수라고 해요. 따라서 항등함수를 대표할 수 있는 식은 Y는 X가 되겠죠. 그래야 1 넣어야 Y가 1이 되고 2 넣어야 Y가 2가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정의역 X의 모든 원소. 그러니까 소개팅에 나온 남학생들 전부. 됐나요? 가 공역 Y. 그러니까 소개팅에 나온 여학생들 중 단 한 명의 여학생과 대응될 때.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떤 학생? 졸라 이쁜 학생. 아니면 뭐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남학생이 100명인데 여학생이 1명 있다. 뭐 이런 상황? 뭐 어쨌든 아니면은 공대 뭐 이런 상황. 그쵸? 네,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내게 됩니다. 자, 요거 이해해 보세요. 얘들아, 그래프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점들을 본다는 얘기야. 선을 보시면 안 돼. 그래프를 해석을 하시고 그래프를 읽는다라는 것은 그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점들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점들을 본다라는 것은 그 점들의 좌표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이 점의 좌표를, 이 점들의 좌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이 그래프가 왜 상수함수 그래프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 이 점들의 x들은 전부 다 어때? 다 달라. 근데 이 점들의 y들은 다 어때? 다 같아. 그러니까 대응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순서쌍들을 만들어내서 좌표 평면에 따다다다다 이제 찍은 게 이제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그리고 얘는 무슨 함수 그래프일까? 예,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왜 함수가 아닐까? 뭐? 한 단어만 얘기하시면 되죠. 카사노바. 카사노바잖아요. 이거를
잘 이해하고 계셨으면 남학생들은 내가 이걸 싹 긋고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남학생들한테서는 이제 미소가 지어져요. 본인들이 원하는 삶이죠. 요거 이해하시면 진짜 남학생들은 웃어요, 진짜. 예. 요건 이제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왜? 이 점들을 이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점들, 그리고 그 점들의 이제 좌표들을 보신다라면, x는 다 똑같은데 이제 y는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아무튼. 뭐 그래요. 뭐 그렇다. 뭐 그런 거죠. 그래프를 읽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정말 그래프를 읽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니들이 킬러 문제들을 풀면서 그래프를 결국은 그려낼 수 있게 된다고. 21번으로 나오게 될지 30번으로 나오게 될지 혹은 좀 더 쉽게 뭐 29번이나 20번 정도로 나오게 될지. 근데 21번에 나올 가능성이 어쨌든 가장 높습니다. 조건 주어져 놓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일단 니들한테는 안 시켜. 알겠지? 우리가 만약에 그 문제를 공부하게 된다라면 몇 월 달에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 9월 달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킬러 문제 빼고 다 맞아도 1, 2등급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그 문제를 우리가 목매서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가 9월쯤 됐는데 1, 2등급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풀 준비가 되었다가 되는 거죠. 근데 9월달 갔는데 3등급에서 여전히 허덕거리고 있어. 그러면 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더 확실하게 3등급을 다지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2등급도 받을 수 있는 건 거고, 1등급은 포기해야죠. 그건 이제 니들이 그때까지 얼마나 잘 따라오셨느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셨느냐, 그리고 얼마나 기본기를 잘 닦아놨느냐, 예요. 이제 니들이 6평쯤 가고 7월 모의고사 보고 할 때쯤 되면 그 문제 유형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거란 말이야.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한 한두 가지의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합적 문제인 거죠. 함수의 전반적인, 수투부터 시작해서 미적분 원까지 함수 관련된 내용들의 전반적인 포괄적인 내용들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풀 수 있을까 말까는 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잖아, 시험. 나중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익 시험 준비하는 거랑 토플 시험 준비하는 거랑 수능 시험 준비하는 거랑 공무원 영어 시험 준비하는 거랑 다 똑같은 영어인데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고 가르치는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맞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수능 역시 수능에 맞는 뭐 그런 공부 방법이 있어요. 수능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있고 수능에 출제되는 그런 문제 트렌드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최근 트렌드를 보면 수학은 점점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쉬워진다. 근데 등급 컷 점수는 높다, 낮다? 높다. 높다? 아, 낮다. 생각보다 낮다. 1등급 컷이 나영 기준으로 작년에 몇 점이었어요? 88점. 근데 이것만 보면은 우와, 시험 겁나 어려웠나 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 근데 2등급 컷, 3등급 컷 내려오는데 얼마 안 걸리죠. 70점 넘겨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킬러 문제들은 어렵다. 킬러 문제들은 어쨌든 확실하게 어렵다. 근데 그 이외의 문제들은 쉽다. 정말 한 끗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중에 좀 더 그 이외의 문제들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건드셔야 돼. 난이도가
살짝 높아지는 게 아니라 훅 높아진단 말이야.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킬러 문제들 모르겠다. 니들 기준으로는 어려웠겠지? 근데 옛날 수능에 비해서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컷이 그렇게 잡혔으니까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진 않을 거고, 그쵸? 걱정이긴 하거든요. 내가 매년 이런 말들을 하죠. 매년 이렇게 떠들어대고 지금 녹화되고 올라가잖아. 그치? 그럼 내가 한 말들 다 책임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괜히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니들한테 야 이거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나와! 10만원 빵 뚫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나올 거야. 올해도 역시 나올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안 나오면 좋겠는데 뭐 이러고 있긴 하죠. 그리고 내가 니들한테 3번 이렇게 찍어! 넌 5번 찍을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내가 니들한테 이제 확신을 줘야지. 내가 확신을 못 주면 흔들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 나온다고 하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나오는 거고, 애매모호한 것들은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 것들인 거고, 그쵸? 그리고 했는데 나오면 감사해 하면 되고, 안 나오면 욕하시면 되고. 근데 씨발 내가 그거 안 나올 줄 알았나? 그럼 공부를 하던가, 그거까지 다 공부를 하던가. 근데 내가 그거 안 나온다고 할 때 좋다고 뺐잖아. 그쵸? 나도 그런 문제들을 빼는 게 오늘은 왠지 이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빼는 건 절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쵸? 전부 다 통계로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드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거고, 애매모호한 것들은 애매모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함수 정말 공부 제대로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합성함수로 들어갑니다.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fx가 뭐 2x 플러스 3이고 gx가 3x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 f동 gx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것을 합성함수의 표현이라고 하죠. 그러면 f랑 g랑 합성을 했다. 뭐 이렇게도 쓰고 f동 g 뭐 이렇게도 씁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gx 이렇게도 쓰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똥 나오면 괄호로 바꿔놓고 문제를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답이 얼마예요? x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쵸? 근데 마이너스 1이 뿅 하고 나온 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 과정에서 여기서 뭐가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2가 나왔었는데 그걸 들고 어디로 간 거야? F한테 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F한테 얘를 집어 넣었더니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합성함수에서의 정의역은 뭐가 되고 다음 지금 이렇게 넣고 이렇게 뭐 넣었더니 나오고 나온 걸 다시 집어넣고 했더니 이게 나왔잖아요. 그쵸? 1이 얘가 정의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함수값은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가 되는 건 뭐예요? 치역의 원소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함수값은 뭐예요? 다음 합성함수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니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쵸? 근데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다라는 거죠. 얘가 합성함수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나온 걸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G가 마이너스 2를 뭘 한 거야? 싼 거야. 그거를 F가 주워 먹은 거죠. 합성함수란 내가 미적분 원 수업하다가 야 합성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순간이 와요. 알겠죠? 그리고 미적분 원에서 합성함수를 건드린다는 얘기는 내용이 진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야. 그때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냐면 싼 거를 주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 합성함수가 뭐야? 싼 거를 주워 먹는 거예요. 그게 합성함수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됩니다. 얘를 반드시 알고 계시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FGX를 했었지 아까.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다음이 만족되어야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고, 그냥 치역이 정의역이 됩니다.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싼 거 주워 먹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시려면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라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려면, 왜냐하면 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에 포함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이거 해놓으면 내가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우리가 미적분 1 아니지 한 2, 3주 후에 우리가 미적분 1을 하고 있을 때 합성함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걸 니들 입에서 뱉어낼 수 있겠냐? 못하잖아. 그러니까 좀 쉽게 해서 싼 거를 주워 먹는 게 합성함수입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미적분 1에서 우리가 합성함수들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야. 알겠죠? 자, 뭐 합성함수의 성질 해놓고 이제 뭐 교합법칙 안 된다, 결합법칙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요령을 알려줄게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얘를 알려주는 게 니들한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긴 알려주지만
가급적이면은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에서 합성함수 그래프는 안 그리고 푸는 게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그리고 푸시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도저히 풀이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풀어보실 수 있다라는 건 거고 그러면 그래프를 좀 봐야지. 자, 얘가 y는 fx 요거 설명 드리는데 요거 한번 설명 듣고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합성함수 그리는 법 이렇게 검색하시면 내 영상을 포함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올려놓으신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되겠죠? 뭐 그 중에 아무거나 돌려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fx 그래프랑 g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제 합성함수 y는 f동 gx 그래프를 그려보자 뭐 그런 거거든요. 얘를 정석으로 식을 써가면서 합성함수의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한 5분 10분 정도 걸리고 그걸 내가 니들한테 설명하면서 수업을 하려면은 한 20분 3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 그래프가 그래프가 주어지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 그 그래프를 조금이라도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만 그냥 요령만 터득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계실 필요는 없다. 그냥 이런 것도 있으니 어느 날 갑자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다라면 그때 가서 질문을 다시 하시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검색해서 한번 보시던가 하시라는 거예요. 자, F동지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G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G부터 G의 GX 그래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나오고 있나? 자, GX 그래프에서 먼저 정의역을 봐주시면은 2에서 4에서 그래프 끊어지고 있죠? 2에서 4에서 그래프 끊어줍니다. 됐죠? 바꿔야 되겠구나. y는 g동 fx 요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요 그래프 먼저 그리고 그린 다음에 아까 했었던 거 다시 그릴게요. 이번에 fx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근데 뭐 fx도 지금 2에서 4에서 지금 끊어지고 있으니까 상관없이 2에서 4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x고 y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데 0부터 2까지는 다음 함수에다가 다음 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다음 함수 식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y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0부터 4까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프를 보신다라는 것은 그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점을 본다라는 것이고 그 점을 본다라는 것은 그 그래프의 좌표를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0부터 2 사이에서는 그때의 함수가 y값이 0부터 4까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부터 2까지 넣으면 여기에서 0부터 4까지가 나온다고. 이제 얘를 들고 G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때 어딜 봐야 되냐면 X축을 봐야 되겠어요? Y축을 봐야 되겠어요?
이걸 하는 거니까 gx에서 x축을 봐야 되겠어? y축을 봐야 되겠어? x축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보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야? 0부터 4까지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fx에서 이렇게 보고 나오는 거를 가지고 gx에서 와서 이렇게 본다고. 됐어요? 그때의 y값들. 결국은 그냥 이거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요 공간 안에다가 그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지. 이걸 조금 더 이제 개념 설명을 조금만 보태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었어. 그럼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얼마겠어? 2겠지.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1을 넣었어. 그럼 얼마가 나올 거야?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을 넣었더니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을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서 1을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1을 들고 들어가면 얼마가 나와요? 자, 그래프에서 4가 나오죠. 그래프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치? 그러면 딴 데가 아니라 그래프에 찍혀있는 점들을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x가 1이다. 내가 여기다가 1을 찍는다는 얘기는 x가 1이다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x가 1인 점을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이 점을 봐야지. 그리고 이 점에 y를 대답해 주셔야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2분의 1을 넣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찍은 거야.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라고 하면 여기 찍혀있는 점들 중에서 x가 2분의 1인 게 몇 개 있어? 여기 찍혀있는 점들 중에서 x 좌표가 2분의 1인 게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그치? x가 2분의 1일 때 얼마예요? 라는 말은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치? 이게 다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 이게 다 똑같은 거고 이것도 같은 거라 그랬어요.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근데 내가 니들한테 fx가 2x다 라고 적어놓고 자 fx가 2x일 때 x가 2분의 1이면 y 얼마예요? 자 f 2분의 1이 얼마예요? 2분의 1 콤마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 겁나 잘한다고. 근데 자 y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려워한다라는 거지. 다 똑같은 건데. 그래프를 해석하신다라는 것은 그래프를 읽는다라는 것은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점들을 본다라는 것이고 그 점을 본다라는 것은 그 점의 좌표를 보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익숙하다시피 그 점의 x 좌표를 먼저 보시고 y 좌표를 대답해 주시는 거야. 되게 쉬용. 자,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1을 넣었더니 여기서 1 나오고 1을 넣었더니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왔냐면 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y는 쥐똥 f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몇 콤마 몇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찍어야 돼. 집어넣어서 뭐가 나왔어?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중간과정이지 얘는 중간과정인 거지. 결국 합성함수에서의 치역 함수값은 뭐라 그랬어? 4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2분의 합성함수에다가 내가 만약에 f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라고 물어봤다라면 1이 맞는 건데
다음 합성함수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와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그 중간과정 다 끝내고 난 다음 결국 뭐가 나오냐를 물어보는 거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fx 그래프 그리고 gx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g동 fx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가 이제 얼마냐? 4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을 찍어야 된다는 거야? 2분의 1 콤마 4를 찍으셔야 된다는 거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들이 여기 이제 찍혀 나간다라는 거지. 여기 있는 x들을 집어 넣으면 여기에 있는 y들이 나와 하는 거고, 그 나온 것들을 여기다가 다시 쳐먹어 하시면은 결국 나오는 게 여기에 있는 y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의 y들과 여기에서의 x들이 연결이 돼요. 새로운 점의 좌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서 저기에 찍혀있는 그래프들의 y들이 찍혀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좀 요거 보시면 0부터 4까지였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0부터 2까지예요. 그럼 그래프가 압축된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가 돼요. 되니용? 근데 뭐 됐고 그냥 fx 먼저 하니까 fx 보시면서 0, 2, 4에서 끊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0, 2, 4에서 끊어주시고 0부터 2까지 그때 y가 얼마냐? 0부터 4까지. 그럼 그걸 들고 0부터 4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전부 다네? 그럼 그 전부 다 그래프를 요 범위 안에서 그려주시면 된다. 뭐 그게 결론이 돼요.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 y의 범위는 어떻게 돼? (2) 부터 4까지 x 범위가 2부터 4까지일 때 그때 y의 범위는 0부터 4까지가 되죠. 물론 4부터 0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2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어찌 보면 4부터 0까지라고 대답하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야. 되겠죠? 어쨌든 그걸 들고 여기서 나오는 걸 들고 G로 들어가야 되잖아. G로 들어갈 때는 이제 여기를 보셔야지. 그치? 봤더니 지금 범위 전체에 해당되니까 이만큼 다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저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부터 4까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정확하게는 4부터 0까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찍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찍어 들어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좀 더 요령으로 잡아서 어떻게 잡아 가시면 되냐면, 자, fx 그래프는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2부터 4 사이에서는 fx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0부터 4까지가 아니라 4부터 0까지였던 거야. 감소하니까. 그러면 얘를 그리시되 그대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는 거랑 이 그래프를 여기에 축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 축에 대칭을 시키시는 거야. 요거를 들고 요 공간 안에다가 끼워 넣으셔서 그리는 거랑 이제 같다라는 거죠. 이러시면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쌤 거 영상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요령 검색해 보시면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식으로 개념 잡고 설명하는 거랑 그래프 요령으로 이제 그리는 거. 근데 앞에 식으로 개념 잡고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뭔 말인지 몰라. 겁나 복잡하고 막 헷갈리고 막 그렇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단 말이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를 안 배워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이걸 괜히 가르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어쨌든 수학이라는 게 뭐 다양한 방법, 루트로 풀이를 알고 있으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런 거니까 일단 알려는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y는 f똥 fx, gx는 안 끌어들이고, 똥은 뭐로 바꾸라고? 괄호로 바꾸라고. 그러면 fx 먼저 보도록 하죠. 봤더니 지금 fx의 정의역이 0에서 2에서 4에서 끊어지고 있다 라는 건 거고, 그러면 0부터 2까지 그때 y를 보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여기서 0부터 4까지가 나오는데 그걸 들고 다시 들어가니까 0부터 4까지를 들고 x축으로 간다고. 됐어요? 그럼 그때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를 0과 2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얘를 뭐 뒤집어서 그린다 뭐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2부터 4까지 그때 y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그쵸? 그러면 그걸 들고 다시 fx로 가는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때의 그래프가 또 전체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축이 있다 생각하시고 뒤집어서, 근데 얘는 뒤집어도 똑같죠. 그쵸? 근데 어쨌든 뒤집어서 그리는 게 맞다. 뒤집어서 틀 안에다가 끼워 넣어주시면 f똥 fx 합성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가 되겠습니다. 되겠지요? 니들 그래프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좋아하나? 니들, 그러니까 요 정도 등급대 아이들이 그래프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그래프 때문에 그런 거죠. 함수를 배울 때마다 그래프를 배우니까. 그치? 근데 어쨌든 그래프를 극복 못 하시면 결국은 진짜 잘 나오면 3등급이야. 그래프를 극복해내셔야 돼.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래프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래프를 점으로 본다는 거고, 점으로 본다는 것은 그 점의 좌표들을 본다 라는 겁니다. 좌표들을 본다는 얘기는 x좌표와 y좌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x좌표와 y좌표 두 개의 성분으로 되어 있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 이 점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이렇게 막 계산을 하다가 5가 나왔어. 5가 나왔어. 그랬을 때 얘가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함수를 풀다 보면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여기서 구해낸 거를 가지고 그랬을 때 얘가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점의 좌표야. 그럼 그때 니들이 점이요! 좌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지. 왜? 점이라는 것은, 좌표라는 것은 성분이 몇 개라고? 2개라고. 그러니까 뭐까지 얘기하셔야 되냐면 x좌표요, y좌표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y는 f똥 gx 한번 보죠. 그럼 이번엔 gx를 먼저 봐야 되잖아. 봤더니
요렇게 끊어지고 있어. 자, 0과 2 사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y가 얼마예요? 4죠. 여기에다가 0부터 2까지를 집어넣는데 죄다 4가 나오고 있어. 그럼 얘를 집어넣는 거야. 몇 번 집어넣는 거예요? 4를 몇 번 집어넣는 걸까? 4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치? 자,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fx에서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이 말은 F4는 x가 4일 때 4, 라는 말과 다 똑같은 말이라고. 얼마가 나올까요? 0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 0. 이 점의 y좌표. 되겠어요? 되나? 그래서 0과 2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4를 몇 번 집어넣어야 되냐고. 자, 0과 2 사이에 있는 것들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쵸? 몇 번 집어넣는 거예요? 몇 번 집어넣어요? 몇 개 집어넣어요? 0과 2 사이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을 거야. 0과 2 사이에 숫자 몇 개 있어요? 0과 2 사이에 숫자 몇 개 있어요? 0과 2 사이에 숫자 몇 개 있어요? 0과 2 사이에 점 몇 개 찍혀 있어요? 무수히 많이 찍혀 있어요. 그쵸? 0과 2 사이에 숫자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쵸?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집어넣을 거야? 엄청 많이 집어넣을 거야. 엄청 많이 집어넣을 거니까 엄청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엄청 많은 점들이 찍혀서 뭐로 보일 정도로, 선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 x에다가 0과 2 사이에 있는 x들을 몇 번 집어넣을 거야? 엄청 많이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4가 몇 번 나와?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4를 몇 번 집어넣을 거야? 엄청 많이 집어넣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결국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4를 엄청 많이 집어넣으면 엄청 많이 뭐가 나와? 0이 나와. 그러니까 0,0, 0.1,0, 0.2,0, 0.3,0, 0.4,0, 0.5,0, 1.0,0, 1.2,0,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좀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려지는 게 그래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읽는 연습, 그래프를 해석하는 연습, 그래프를 그리시는 연습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그래프를 점으로 보시는 거야. 우리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점 찍으세요. 자꾸 점으로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 지금 수학에서 등급을 만들어내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지금 그쵸? 최소한 지금 3등급, 최소한 3등급은 목표로 하시고 지금 덤벼드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못하시면 3등급이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 킬러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꼭 좀 해주시길 바래요. 그럼 이제 2부터 4까지 gx를 봐야 되겠네. 그때 y는 어떻게 되죠? 그때 y는 뭐가 나오나요? 0부터 4까지의 것들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이제 그걸 들고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F로 가야 되겠죠. 0부터 4까지를 X축에서 보셔야 되겠죠. 그럼 그때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어쨌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점으로 보는 연습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리다 보니까 사실은 얘 때문에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시키는 게 정확한 거예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요령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에서는 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자, 합성함수 했고요. 자, 합성함수 했고 문제 예제 2번 이런 거 됐고 유제 3번 이거보다 한 100만 배 쉬운 문제가 결국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200만 배 쉽나? 아무튼 이 정도 수준의 문제조차 좀 과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3월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4월, 뭐 6월 평가원 이런 문제들 푸시다가 또 이제 나중 되면 이제 그 사설 모의고사들, 그 파이널 모의고사들이라고 해서 이제 막 쏟아지면서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 풀어보시면 이 문제 유형이 겁나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존나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라는 거고 개념에 충실하시라는 거야. 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정의역, 공역, fx를 뭘로 잡지? 뭐 2x로 잡을까요? 그럼 1, 2, 3, 4 그러면 2, 4, 6, 8, 10 1은 어디로? 2로 2는 어디로? 4로 3은 6으로 4는 8로 10은? 10은? 폭탄. 자, 다음 함수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폭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음 함수는 뭐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함수의 이제 역함수. 역함수라는 것은 그냥 간단해요. 똥꼬와 입과 똥꼬의 위치를 바꾸는 게 이제 역함수다. 뭐 그런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기호로는 F inverse. F inverse.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아까는 1 집어넣었더니 2를 쌌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2를 먹었더니 2를 쌌다. 그게 함수 f의 역함수다 라는 거예요.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근데 방향을 바꾸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까는 얘가 폭탄이었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단 말이야.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어. 얘들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얘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역할에 놓이게 된 거지. 근데 아까 지 선택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지도 선택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이러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까 그 방향 fx는
역함수를 갖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역함수를 가지려면 얘가 아까 누구였어? 폭탄이었잖아. 그러니까 폭탄이 없어야 되는 거야. 폭탄이 없어야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우리 함수에서 이렇게 왔었는데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단 함수는 되나요? 자, 얘가 함수가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얘가 좀 이뻐. 얘가 좀 이뻐. 뭐 그런 거죠. 하지만 얘가 잘못한 것은 없어. 함수가 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얘가 기고만장하여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돼버린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올 때 이런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근데 이런 게 없어야 된다를 우리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냐면 얘가 얘를 선택을 했으면 얘는 얘를 선택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애를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된다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었냐면 의리 지켜라 라 한다 그랬죠. 의리 지키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가지려면 의리를 지켜야 되고 폭탄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의리를 지키고 폭탄이 없는 함수가 뭐였었냐면 1대1 대응이었다라는 거죠. 고로 역함수의 존재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함수여야만 한다? 1대1 대응 함수여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의 기본 조건이 1대1 대응이 깔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x에다 집어넣어서 y에서 나오던 거를 이제 입과 똥꼬의 위치를 바꿔서 이제 싸던 거를 먹고 먹던 거를 싼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역함수를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라면 그냥 x와 y의 위치를 바꿔라. 그러니까 입과 똥꼬의 위치를 바꿔라. 그게 역함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류가 많아요. 아까 합성함수처럼. 근데 이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란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정도로 기억을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겠죠? 자, 역함수 문제는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미적분 2를 하실 때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우셨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미적분 1에서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함수를 구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니들 학교 내신에서 1학년 때 주관식 문제로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에서나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역함수 관련된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행위 자체, 노력 자체를 하시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다. 가 돼야 돼. 근데 니들이 이제 특히 유리함수, 무리함수 막 이런 거 풀라 그러면 역함수 막 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나한테 역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역함수 문제는 기억하세요.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깔끔한 풀이, 문제가 원하는 풀이, 해설지에 있는 풀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편법이 아니라. 되시겠죠? 자,
역함수가 뭐라고요? 그렇죠. 입과 똥꼬의 위치를 바꾸는 거. 조금 유식하게 얘기해서 네,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근데 근데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이거 수원에서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X, Y 자리 바꿔. 기억나시나요? 언제 X랑 Y랑 자리 바꿨는지 기억나요? 좌표 평면에서 여기에 3,1이 있습니다. 요 3,1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을 하시게 되면 한 여기쯤 오겠죠? 더 가야 되겠네. 한 여기쯤 오겠죠?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된다? 1,3이 되죠. 왜? 대칭했으니까. 자, 요 삼각형을 보세요. 요 삼각형을 Y는 X에 대칭을 했다라면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되시나? 그랬을 때 이거 길이가 얼마? 그러니까 이거 길이가 얼마? 이거 길이가 얼마? 그러니까 이거 길이가 얼마?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1,3. 자, 우리가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걸 언제 했었냐면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실 때 Y는 X, X, Y 자리 바꿔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역함수 그래프라는 것은 어떻게 그리는 거다? 역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역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대칭해서 그린다. 무슨 대칭해서 그린다? Y는 X 대칭해서 그린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수능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무리함수를 하시는데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인 건데 올해도 출제가 되겠냐마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무리함수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 무리함수를 안 배웠으니까 정리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대충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됐시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내려오고 있으면 안 되지.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역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 이 그래프가 역함수를 갖긴 갖나요? 라고 했을 때 역함수를 가지려면 이 그래프가 1:1 대응 그래프 함수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그걸 판단하시는 게 자, 1:1 대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려면은 뭘 하시면 되냐면 기억나시나요? 1:1 대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려면 가로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가로줄 그으시면 교점이 몇 개 생겨요? 3개가 생기죠. 그러면 1:1이 안 돼. 자, 왜 안 되는지 그냥 안 돼? 안 되는구나 이러지 말고 왜 안 되는지 한번 이해해 보세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의 용어로 나한테 배웠으니까. 아니죠. 카사노바였으면 이건 함수 자체가 안 되죠. 의리를 안 지켰죠. 이 점 x와 이 점 x와 이 점 x는 다 어때요? 다 이 점의 x 좌표와 이 점의 x 좌표와 이 점의 x 좌표는 다 어때요? 다른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못해. 잘 못해. 뭐를 못하냐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 찍어놓고 여기다가 1 적고 여기다가 1 적고 여기다가 3 적고 여기다가 2 적고 자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야? 1이요. 이 점의 y좌표는 얼마야? 1이요. 이 점의 x좌표는 얼마야? 3이요. 이 점의 y좌표는 얼마야? 2요. 이거는 잘 아는데 그래프를 그려놓고 순간적으로 딱 찍었을 때 이 점의 x가 얼마야? 이 점의 x는 뭐야? 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그래프 위에 점들을 보는 건 니들이 어려워하거든? 좌표 표면 그려놓고 그래프 지워놓고 점 3개 찍어놓고 자, 이 점의 x랑 이 점의 x랑 이 점의 x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으면 달라요를 얘기를 하셨을 거야. 근데 그래프 위에다가 찍어놓고 하면은 잘 안 된단 말이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자꾸 연습하시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다른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5년 동안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 찍어가면서 익힌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니들은 지난 5년 동안 이걸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익힐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익힐 수 없어. 충분한 시간을 걸쳐서 내가 언제까지? 9월까지라 그랬잖아. 이걸 못 풀면 킬러 문제를 못 푼다니까. 이걸 못 해내면 킬러 문제를 못 한다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중학교 1학년들 좌표 평면에 그래프 그리는 거 맨 처음 배울 때 점 찍는 거부터 배운단 말이야. 니들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 점 찍는 것부터 배우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선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다 과정을 거치면서 배워왔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대로 공부를 해나가셔야 돼. 다시 할게요. 자, 이 점들의 x들은 모두 어때요? 다 달라요. 근데 이 점들의 y들은 어때요? 다 같아요. 따라서 무슨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냐면 x들은 다 달라. 근데 y는 다 똑같아. 무슨 상황? 의리를 안 지키고 있다. 되나?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 따라서 얘는 역함수를 못 만든다. 갖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근데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로선 그어보시면 가로선 그을 때마다 교점이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한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것은 x 하나에 y도 하나. 예, x 하나랑 y 하나가 1대1로 대응되고 있다. 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역함수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직선 y는 x를 그리신다라는 거고,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셔서 그려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역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안 그릴 거야? 안 그릴 거야. 역함수식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역함수 그래프를 안 그릴 거야. 근데 문제들에서 뭐를 물어보게 될 거냐면 함수 fx와 그 역함수 f 인버스 x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교점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냐면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돼요? 방정식.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빡공대 7단원과 11단원의 개념 영상을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보셨어? 보셨어? 11단. 이걸 보셔야죠. 이걸 먼저 봐야지. 일단 이게 더 급한데. 결국 안 보겠네. 그냥 이거를 뭐 내일 봤냐, 일주일 뒤에 봤냐, 한 달 뒤에 봤냐에 따라서 뭐 그렇게 인생에 큰 차이가 생기겠느냐마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하나씩 모이기 시작해서 니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그게 당장의 성적의 결과에는 뭐 변화가 없을지라도 최종적으로 수능 점수에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봐왔잖아, 내가. 내가 얘를 학기 초에 정시 수업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하기 시작해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본 날에도 6평 개념 그 문제풀이 하면서 얘들아 이거 봐라라고 얘기를 할 거고 9평 보는 날에도 얘들아 이거 봐라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전히 안 보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야. 못 쫄아보다 보고 따라다니면서 봐? 그럴 순 없잖아. 그쵸? 아, 고3인데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정시 수업을 들어오시면 안 되죠. 얼른 나가시면 얼른 나가셔서 3학년 1학기 내신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놈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시 봤지. 정시 점수 가지고 이제 정시 점수가 이제 개똥 같은 거지. 그럼 이제 결국 뭐 하냐면 전문대 수시 2차 넣어요. 내신 가지고. 여기 중에도 분명히 정시 수업 정시로 대학 가겠다고 해놓고 전문대 수시 2차 넣는 놈 여기 분명히 있어. 니들 중에 있어. 생겨. 왜? 그거 안 넣으면 대학을 못 가는데 재수를 할 수는 없고 재수는 하기 싫고 어떻게든 대학은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정시 점수 갖고는 답이 없으니 내신 5등급 6등급 가지고 전문대 수시 2차 넣는다니까. 보세요. 보세요. 자,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은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는 식이 있다는 얘기야. 왜?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점 찍어서 그린다고. 그럼 그 점들은 좌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그 좌표는 뭘로 되어 있냐면 좌표는 두 개의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뭘로 되어 있냐면 x와 y로 되어 있어요. 이 x, y는 어디서 왔느냐? 식에서 왔죠, 식. 식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넣어서, 우리가 뭔가를 넣은 건 아니죠. 문제에서 뭔가를 넣으라고 하죠. 넣어서 어쨌든 나오는 거를 순서상 만든 다음에 좌표평면 위에 따다다다 찍었더니 점들로 선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려진 게 이제 그래프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는 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는 또 식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은 결국은 식과 식의 연립의 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시면 식과 식의 연립의 해를 구하시면 돼요. 에 대한 개념 설명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중학교 2학년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걸 보시면 왜? 이 내용을 니들이 언제 처음 배우냐면 중2 때 처음 배워요. 고1 때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중2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 조금 더 업해서 그러니까 니들이 중2 때 뭘 배우냐면 연립방정식을 배운단 말이야. 그 다음 뭘 배우냐면
1차 함수를 배운단 말이야. 그럼 1차 함수를 배우게 되면 1차 그래프를 배우시게 되죠. 이게 다 중2 내용이에요. 몇 차 연립방정식 배우셔요? 몇 차? 중2 때? 1차 가감법. 이거 중2 때 배우는 거야. 그리고 중2 때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를 가르쳐요. 그래놓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과 이 두 개의 식의 연립의 해가 같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고1 때는 뭘 배우냐면 2차 연립과 2차 그래프를 다시 가르치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고1 2차 연립과 2차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그 2차와 2차 연립의 교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고2 과정인 미적분 1으로 가서 3차를 다루게 되는 거야. 1차를 중2에, 2차를 고1에, 3차를 고2 때. 그러면서 우리가 3차 교점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미적분 1에서 내가 니들한테 이거 설명 안 하고 3차 함수 그래프 가지고 설명 바로 들어가면 겁나 어려울 거 아니야. 내용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시라고. 여기서 이해하셔서 올라오셔서 3차에서 적용시킬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자, 아무튼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연립의 해를 가지고 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fx 문제의 식 주어졌겠죠? 역함수의 식은 구할 수 있겠죠? 구할라 치면 구할 수 있겠죠? 아니죠. 못 구하죠. 왜? 3차. 우리 최종적으로 3차.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수투에서만 적용시킬 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최종적으로는 미적분 1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랬고, 미적분 1에서는 3차 그래프를 배우는데, 니들 3차 함수 그래프, 3차 함수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못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안 구할 수도 있고. 그쵸? 문제에서는 분명히 함수 fx와 그 역함수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 그럼 fx의 식과 f 인버스 x의 식을 연립해서 그 교점을 구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못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안 구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점이죠. 그쵸? 이 점은 몇 개의 그래프가 만나서 만들어진 그래프예요. 점이에요. 요 점은 몇 개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점이에요? 3개죠, 3개. 근데 연립을 하려면 식 몇 개만 있어도 돼? 2개만 있어도 되잖아. 얘는 문제에서 주어졌고, 얘는 안 구할 거고, 또는 못 구할 거고. 그 대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 뭐? y는 x.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뭘 끌어들인다? y는 x를 끌어들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fx와 그 역함수의 식을 연립하시는 게 아니라 y는 x를 끌어들여서 연립을 한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무리함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fx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y는 fx와 y는 뭐를? x를 끌어들여서 요 두 개의 식을 뭘 하면? 연립을 하면 교점의 좌표가 구해진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걸 확정 지으시는 건 좀 곤란한 거야. 그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알겠지? 근데 그 정도 문제 난이도로 가게 되면 이미 번호대가 20번, 21번, 29번, 30번 그러니까 킬러 문제에 가까워져 있는 번호대에서 다루게 될 그런 수준의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직 멀었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고정 짓고 가도 돼. 그러니까 객관식 뭐 17번, 18번, 뭐 15번, 16번. 그러니까 4점짜리긴 한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4점짜리는 아닌 거. 정도에서 역함수와의 교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냥 이 정도에서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 내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 버리면 저 새끼 뭐 하는 새끼냐 이러실 수 있으므로 얘가 결론은 아니다 라는 거 뭔가 더 있다는 거야. 그림만 하나 그려주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그래프 역함수 가져요? 안 가져요? 역함수 같습니다. 역함수 같죠? 가로선 그어보시면 교점이 한 개씩 나오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음 그래프에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려면 직선 y는 x를 그리신 다음에 여기에 대칭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을 대칭하시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부분을 대칭하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되시나? 그랬을 때 흰색이 y는 fx고 빨간색이 올라가면 안 되지. y는 f 인버스 x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y는 x와의 교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더 있다는 거죠. 되겠죠? 하지만 일단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수준의 것들에서는 당장 3등급만 맞기 위한 그런 문제들에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거는 최소한 6평은 봐야 돼. 6평 보고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 전에 다루는 문제들에서는 굳이 뭐 알고 있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역함수 성질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역함수 성질. 특히 두 번째 거 있잖아요. F동 인버스 F, X는 X다. 결국은 항등함수다 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F면 얘가 F 인버스잖아. 그러니까 fx가 뭐 2x일 때 1 넣으면 2 나오고 그것의 역함수는 2 넣으면 1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f 인버스 동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f1이 얼마야? 2잖아. 그럼 f 인버스 2는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1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갖다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1 넣으면 1 나온다. 가 되는 거죠. 한 번씩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역함수 그래프 y는 x 대칭이 된다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번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을 F 인버스 4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럼 F 인버스 X에다가 4를 넣으면 1이 된다 해서 역함수를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그러시면 안 되고 X랑 Y랑 자리를 바꾸시면서 F 인버스의 인버스, 그러니까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대로 돌아온다. 아까 성질 중에 있었습니다.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서 이것의 역함수를 취해주시게 되면 결국 주어진 fx식에 1 집어넣으면 4 나온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 그래서 f4가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fx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뭐 풀어보시고 이제 1번 레벨 1 기초 레벨 1을 읽어봐봐. 레벨 1인데 함수 fx의 그래프를 g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 놓고 3,a-1이 g에 뭐라고 돼 있어? 원소다 이러고 있잖아. 원소다. g가 뭔데? 그래프인데, 그치? 근데 원소래. 그렇다는 얘기는 g를 집합으로도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떤 집합이다라는 거야? g는 어떤 집합이에요? 지금 g의 원소다라는 것은 g를 집합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럼 어떤 집합이야? 뭐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물론 얘도 원소로 갖고 있지만 뭐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야? 점들의 모임. 다음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점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점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오케이? 점들을 원소로 갖고 있다. 그 점들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 점은 어디서 만들어진 점일 거냐면 여기서 만들어졌다 라는 거죠. 알아먹고 있나? 자, 그래프란 뭐라고? 점들의 모임. 근데 그 점은 뭘 갖고 있어? 순서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순서쌍은 뭘로 되어 있냐면 x와 y로 되어 있죠. 그 x와 y들은 어디서 왔냐면 식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래프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것과 같은 거다? 식이 있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했죠. 얘들이 찍혔다라는 얘기는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나오는 걸 순서상 해서 찍었다는 거야. 그럼 뭐다 집어넣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즉 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 있는 거지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a-1이 나온다. 이게 해석이 되시는 거야. 그냥 물론 아무 생각 없이 fx식 딱 있어. 그 다음 좌표가 딱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x에다 3을 넣고 있을 거야. 왜? 그냥 넣는 거지 뭐. 습관적으로 넣는 거야. 습관적으로. 왜 넣는지도 모르고 그냥 넣는 거지. 그럼 답이 나오거든.
그렇게 공부하시면 그냥 딱 요 정도 수준의 문제만 맞추는 거야. 이해를 좀 하시라고. 자, 레벨 2, 레벨 3에 있는 문제들까지 한번 다 풀어보시고 보시는데